자 이제 8장. 어느덧 우리가 이제 후반부로 넘어왔습니다. 예. 8장은 소크라테스를 다루고 있는데 플라톤의 소크라테스 변명, 크리톤 네. 등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목은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들도 이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379쪽 부분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과연 악법도 법이라 이런 얘기를 진짜 했나 안 했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던데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한 것으로 교수님이 정리를 했더라고요. 뭐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네네네. 아예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 한 적 자체가 아예 없는데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뭘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라고 네. 믿고 있는데 네. 그 뿌리는 1937년에 경성제대 교수 아, 오다카 도우모의 책에서 출발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다카 도우모가 네.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자기식으로 요약하면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정리를 해두니까 일제로부터 해방 후에도 네. 상당수의 법학자 또는 법률가 또는 정치인들이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강조합니다. 아. 그건 정치적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군사 독재, 네.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저항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아니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 그러느냐? 네. 라는 그런 훈계를 하려고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의 이 책에서 네. 그 벚꽃전 산책 책에서 하나하나 밝혔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불의에 굴복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네. 이 점을 좀 제대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의에 굴복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임무, 사명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굴복하지 않고. 그-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소크라테스가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예, 죽게 되는 예. 과정이 아테네 그 민주정의 배심원 제도에 의해서 네. 죽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 과정을 또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이 대중민주주의의 한계 이런 것도 좀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점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진 못하고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네. 소크라테스가 살던 당시 아테네는 민주정 아닙니까? 네. 근데 당시 그 시점에 아테네 수준의 민주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재판 그러면 왕이나 사또나 귀족이 즉결 처분을 했겠죠. 네. 근데 당시 아테네는 배심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아테네 민주정의 위대함이 있죠. 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아테네 민주정에 의해서 아테네 배심 재판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는 사형에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점에서 물론 고대 얘기긴 하지만 네. 민주주의라고 해서 또는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민주정의 의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재판 그리고 그 죽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